어느 가을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창가에서 75세 박영희 할머니는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구나. 이 말씀 뒤에는 수십 년간 쌓인 아쉬움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에서 2023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생 후의 조사에서 무려 94.3%가 젊었을 때 다르게 살았더라면이라는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준비 부족, 가족과의 시간 부족, 건강관리 소홀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6세로 은퇴 후 약 20에서 5년의 긴 노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바로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후회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인생 선배들의 경험담을 미리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가장 뼈아프게 후회한다고 고백하신 10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후회. 경제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 젊을 때는 돈이 무슨 대수라고 생각했는데 82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쓰고 저축은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젊은 시절.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4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노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월 157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이는 약 93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월급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연금이나 적금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요. 병원비만 해도 월 30만 원은 나가거든요. 노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487만 원으로 전체 평균 159만 원의 3배에 달합니다. 또한 요양병원비, 간병비 등을 고려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대부터 시작하는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복리의 마법이라고 불리는 시간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세부터 월 50만 원씩 40년간 연 5% 수익률로 저축할 경우 총 불입금 2억 4천만 원이 약 7억 6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35세부터 시작하면 같은 금액으로도 4억 7천만 원밖에 모을 수 없습니다. 10년의 차이가 3억 원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는 다른 사례를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계부를 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했어요. 처음엔 5만 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100만 원까지 늘렸죠. 덕분에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이처럼 경제적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젊을 때의 작은 전략과 꾸준한 저축이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월 5만 원이라도, 월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시간은 돈을 벌어주는 가장 확실한 친구입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더 큰 후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두 번째 후회. 평생의 동반자에게 소홀했던 마음. 대구에서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81세 정순옥 어르신과 83세 정철수 어르신 부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철수 어르신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한테 참 미안해요. 젊었을 때는 일만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힘들어해도 모른 척했고 고마움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겠어요. 통계청의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황혼 이혼이라 불리는 50세 이상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의 37.2%를 차지합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24.6%보다 12.6%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부부 관계 만족도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부부가 85.3%, 서로에게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부부가 79.1%, 함께 취미 활동을 하는 부부가 73.6%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가족상 다마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 20년 이상 부부의 일평균 대화 시간은 32분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자녀 교육이나 집안일에 관한 업무적 대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진솔한 감정 교류나 서로의 일상에 대한 관심 표현은 주 1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78세 이명자 어르신은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매일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다주고. 그런데 이제 혼자 되고 보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깨달아요. 마지막 몇 년은 서로 투정만 부리고 살았는데 그때 좀 더 다정하게 대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노년기에는 배우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주요 대화 상대는 배우자가 74.3%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녀는 21.7%, 친구는 4%에 불과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상의 이유로 만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배우자에게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꼭 전해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빛이 나고 감사는 말할 때 전해집니다.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소중한 사람을 더 소중히 대하세요. 세 번째 후회.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린 아픔. 인천에서 만난 79세 최영수 어르신은 현재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30대, 40대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야근에 회식에 스트레스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살았죠. 운동도 시간 없다고 안 하고 담배도 피우고.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때 좀 더 몸을 아껴뒀으면 싶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건강 수명 통계를 보면 현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6세이지만 건강 수명은 73.1세입니다. 즉
인생의 마지막 10.5년은 각종 질병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인 9.3년보다도 긴 기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면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40대 이상 성인의 67.3%가 복부비만으로 판정받았고 30대 이상 성인의 28.7%가 고혈압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40대 이상 성인의 8.8%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2.3%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치아 건강 문제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자연 치아 보유 개수는 15.8개로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인 20개에 크게 못 미칩니다. 치아 하나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비용이 평균 150만 원임을 고려하면 젊었을 때의 치아 관리 소홀이 얼마나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그룹은 만성질환 발병률이 32%나 감소했습니다. 금연을 한 그룹에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47% 줄어들었고 절주를 실천한 그룹은 간 질환 발병률이 58%까지 감소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한 그룹에서는 우울증 발병률이 34%나 낮아졌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84세 강창수 어르신의 사례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걸었어요. 처음에는 3,000보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 지금은 하루 1만 보를 걷고 있습니다. 84세가 되었지만 혈압약 하나 먹지 않고 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사이에는 의료비에서 연간 평균 34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에서도 2.3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젊을 때부터의 꾸준한 건강관리가 노년의 경제적 부담과 삶의 질을 모두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은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오늘부터라도 계단 오르기, 하루 30분 걷기, 금연, 절주 등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젊을 때 건강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노년의 자유와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네 번째, 후회. 자녀와 진솔한 소통을 나누지 못한 아쉬움. 경기도 수원에서 만난 69세 김정수 어르신은 두 아들과 한 딸을 키우셨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정말 바빴어요.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대화라고 해봤자 공부하라는 말, 진로에 대한 조언 정도였죠. 정작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는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가장 아쉬워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3년 부모-자녀 관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74.2%가 어린 시절 부모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대화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은 82.7%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주로 경제적 부양에 치중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소통 부족이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자녀와 월 1회 이상 만나는 노인은 42.3%에 불과했습니다. 자녀와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노인은 38.7%, 자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노인은 23.1%로 더욱 낮았습니다. 반면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소통을 나눈 가족의 경우는 다릅니다. 부천에 사시는 71세 박순자 어르신은 세 자녀와 지금도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녁 식사 후 30분은 각자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시간이었죠. 아이들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자주 와서 고민도 털어놓고 해요.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부모 - 자녀 간 소통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경청입니다.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중간에 끊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감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일관성입니다. 기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가족관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은 17.3%로 관계가 소원한 노인들의 42.8%보다 2.55배나 낮았습니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서도 3.2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은 신뢰와 유대감이 평생의 정서적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진심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성인 자녀가 있으시다면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조언보다는 공감을, 가르침보다는 이해를 선택하세요. 그러므로 자녀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아가는 작은 대화와 관심이 평생의 든든한 동반자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장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5번째 후회. 마음을 나눌 진정한 친구를 만들지 못한 외로움. 전북 전주에서 만난 77세 이옥분 어르신은 하루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내십니다. 젊을 때는 직장 동료들이나 아이들 학부모들과 어울렸는데 은퇴하고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진짜 친구가 없더라고요. 깊은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어요. 한국노인복지학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3.7%가 가까운 친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36.2%는 일주일에 친구와 만나는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이 노인층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20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노인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50% 높았습니다. 또한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2.3배 빨랐습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면 평생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5세 조영희 어르신은 고등학교 동창 5명과 지금도 월 2회씩 만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결혼하고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꾸준히 연락하고 만났어요.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서로 위로해주고 이 친구들이 있어서 노년이 외롭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진정한 우정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꾸준함입니다. 바쁘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솔함입니다. 거칠애가 아닌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는 상호성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정신건강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친구가 3명 이상 있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72.4점으로 친구가 없는 노인들의 34.7점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우울증 발병률도 18.6%로 친구가 없는 그룹의 47.3%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만들기는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 중에서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과는 꾸준히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가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입니다. 친구는 인생의 비타민이자 노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6번째 후회.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지 못한 무료함. 충남 천안에서 만난 72세 정재호 어르신은 은퇴 후 6년째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직장 다닐 때는 바빠서 취미 생활할 시간이 없었어요. 은퇴하면 그때 뭔가 해야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새로운 걸 배우기엔 나이도 들었고 돈 많이 드는 건 부담스럽고 한국노인복지협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68.4%가 적절한 여가 활동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이 비율이 78.2%로 더욱 높았습니다. 직장 중심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 은퇴 후 개인적인 취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취미 부재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의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인 취미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은 46.7%로 활발한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19.3%보다 2.4배나 높았습니다. 반대로 평생 취미를 즐기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9세 김영식 어르신은 30년째 서예를 하고 계십니다. 40대 후반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죠. 지금은 개인전도 열고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모임도 만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취미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10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43% 느렸습니다. 또한 손과 뇌를 함께 사용하는 취미 서예, 그림, 악기 연주 등의 경우 치매 예방 효과가 더욱 뛰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취미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평생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신체적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사회적 요소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취미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독서, 산책, 원예, 음악 감상처럼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세요.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삶의 활력소이자 행복의 원천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7번째 후회. 새로운 도전과 여행에 대한 아쉬움. 울산에서 만난 75세 김창호 어르신은 아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정만 추구했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안전한 길만 선택했죠.
여행도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제는 몸도 불편하고 기력도 딸려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한국관광공사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9.2%가 젊었을 때 더 많은 여행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체력적 부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집니다. 도전에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한국노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안전한 길만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실패를 두려워해 포기했거나 좋아하는 일이 있었지만 현실적 이유로 미뤄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3세 정명순 어르신은 65세에 카페를 창업하셨습니다. 평생 커피를 좋아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정말 맛있는 커피를 직접 내려보고 싶었어요. 주변에서 나이가 많다고 말렸지만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나 싶어서 시작했죠.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주셔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적극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7세 박영자 어르신은 70세부터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고 계십니다. 건강할 때 가야죠.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힘들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을 보는 기쁨은 변하지 않아요. 작년에는 동남아 3개국을 돌았고 올해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도전과 여행을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만큼의 무리한 도전은 어렵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전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안전함 속에서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가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더욱 용감해져야 할 이유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땅 위에 올라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야 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못난 습성이 있습니다. 행복은 공기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영국 속담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기 전에 소중히 다루련만 행복은 언제나 떠나가면서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건강한 몸으로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인생 선배들의 후회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고, 완벽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하라고 말입니다. 고개를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오래오래 건강하시며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